안녕하세요. 홍익준마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싱크와이즈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514 챌린지를 하면서 저도 이렇게 노트 필기를 했는데요. 그때 마인드맵 여러 가지 툴 중에 싱크와이즈를 썼더니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싱크와이즈는 PC 설치용과 모바일 버전 그리고 웹 버전이 있는데요. 먼저 PC 설치용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에서 싱크와이즈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밑에 싱크와이즈가 나옵니다. 여기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번에 514 챌린지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싱크와이즈 이 회사가 굉장히 오래됐고 꽤 운영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 구매뿐만 아니라 교육에 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교육이 있고 유료로 설명해주는 과정이 많았는데 좀 빠르게 그냥 배우고 싶어서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배웠는데도 쓸만했습니다. 먼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요, 밑에 무료 체험 중에 여러 가지 PC 버전이 있는데 저는 이 싱크와이즈 2020 베이스 무료 버전을 다운받았고요. 여기를 설치하기 이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시면 지금처럼 싱크와이즈가 설치가 되게 되는데요. 제일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싱크와이즈 여기 파일에 들어가시면은요, 새로 만들기 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 에서 보시면은요, 기본 스타일도 있는데 스타일 선택을 해서 제가 원하는 마인드 맵 스타일을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이 색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여기를 선택하고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지금 먼저 제가 노드라고 하기도 하고 도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도형이 뜨면서 제목이라는 곳에 포커스가 가 있죠. 여기에 싱크와이즈 강의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싱크와이즈 강의. 제가 입력을 하는 동안은 이 네모가 살짝 노란색 실선으로 쌓여 있는데 엔터를 빵 치면 위아래 좌우로 이렇게 화살표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화살표로 제가 이제 가지들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으로 더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오른쪽을 클릭해 주시면은요. 자식 1.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클릭해 주셔도 되는데 클릭 또는 마우스보다는 사실 단축키가 좋아요. 단축키를 외우셔야지 메모장처럼 빠르게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이스 눌러서 자식 2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 써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옆으로 오른쪽으로 가니까 내용을 정리할 때 너무 길어 보여서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는 위에 방향에 보시면 옆으로 가는 오른쪽 계층이 있고요. 이렇게 밑으로 가는 오른쪽 트리가 있었는데 오른쪽 트리로 선택을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식 노드를 만드는 거 이거 지워 보도록 할게요. 지울 때는 선택을 하시고 딜리트 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강의 순서를 한번 써 보도록 할 건데요. 강의를 쓸 때는 스페이스에서 자식 노드를 생성하고요. 첫 번째는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글쓰기는 결국 단축키입니다. 단축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엔터 꽝 치시고 역시 싱크와이즈에 노란색으로 커서가 가 있죠. 여기에서 이 도형의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다시 스페이스 누르고 두 번째는 뭐랄까요?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요. 세 번째 스페이스 하시면 그림 또는 기호에 대해서 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 스페이스 하셔서 웹 공유 이렇게 제가 네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글쓰기로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글쓰기 위주로 내용을 쓰려고 하면 이렇게 커서를 위아래 좌우 이 방향키 있죠? 방향키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각 노드별로 움직이게 돼요. 네, 이거 이렇게 항상 마우스를 잡기보다는 키보드 안에서 모든 걸 좀 해결해 보려는 단축키를 쓰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네, 메모장처럼 빠르게 해야지. 우리 바쁘지 않습니까? 빠르게 입력하고 빠르게 위해선 이게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스페이스 누르면 자식을 입력하다가 아니다. 그러면 이 커서가 아직 깜빡이는 상태에서 ESC를 하시면 네, 그냥 삭제가 돼요. 그러면 자식 입력은 어떻게? 엔터 치고 이렇게 해서 엔터하면 이제 확실히 자식이 입력된 상태에서 갑니다. 또 내가 이 자식 밑에다가 또 후손, 네, 후손이라고 할까? 후손일, 네, 또 후손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자식이 있으면 이 자식이랑 같은 레벨로 글을 또 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마우스를 여기 밑으로 한번 해보시면은요, 같은 형제 노드로 이렇게 돼서 두 번째 자식 2로 이렇게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마우스 누르는 거 말고 단축키 없을까요? 있어요. 네, 단축키는 Shift 스페이스. 네, 이렇게 하면 자식 3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는 하위 자식, Shift 스페이스는 위로, 같은 형제 레벨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식 4. 자식이 아니었네요. 이번에는 형제였네요. 네, 이거 형제였으면 고쳐야 되겠죠. F2번 눌러서 형제 4. 네, 제가 이렇게 해서 F2번에서 형제 3을 입력한 걸로 해서 커서를 주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편집할 수 있는데요. 하다가 봤더니 형제 3과 4 순서가 다르네요. 글을 쓰고 나서 순서를 바꿔주고 싶다. 굉장히 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방향키로 커서를 움직였었는데 방향키로 하지 않고요. 여기에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내려보는 거예요. 그럼 형제 4가 네, 순서가 바뀌는 게 보이나요? 같은 형제 레벨에서는 이렇게 쉽게 옮겨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정말 편집이 편하죠. 네, 이번에는 제가 자식 입력이라는 거를 입력 엔터라고 있는 걸 자식 2 밑에다가 원래 넣어주고 싶었어요. 자식 2라는 것 밑에다가 이 노드를 옮기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 마우스를 잡고요. 얘를 그대로 한번 옮겨보면은, 네, 얘의 자식 노드는 오른쪽, 네, 형제 노드는 밑으로 하겠대요. 자, 제가 자식 노드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이 밑으로 하면, 네, 보이시나요? 방금 글쓰기 첫 번째 있던 게 여기에 이 노드 밑으로 들어가면서 글 사이즈도 조절이 되면서 네,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방금 한 게 싫었다? 그럼 컨트롤 Z 하시면 다시 원상 복귀되죠.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식 2에서 밑으로 형제 노드 있죠. 그러면 형제 노드로 네, 같은 곳으로 가고 순서만 바뀐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Z에서 이번에는 위로 한번 보내볼까요? 얘는 형제 노드인데 어디? 위로. 네,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네요. 다시 컨트롤 Z에서 한 김에 다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위로. 네, 왼쪽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방금 했던 것이 제가 옮겨온 게 부모가 되고 이 자식이 네, 부모 밑으로 내려간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 수정을 하시면 메모장보다 좀 더 그 인덱스를 예쁘고 빠르게 수정할 수 있어서 제가 마음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방향키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서 굉장히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볼 때 이 싱크와이즈의 굉장한 장점이었는데요. 방향키로 위아래를 가다가 Alt를 누른 상태에서 위아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뎁스가 움직이는 게 보입니까? 깊이가 1, 2, 3, 4 이렇게 됐다가 방향키 아래로 하면 네, 1번 아랫게 다시 열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뎁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다음에 내용을 쓸 때 필요한 것에서 열어볼 수 있어요. 또는 1번만 열겠다 할 땐 1번의 노드로 가서 이렇게 방향키 위아래로 하면 1번만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 거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내가 글을 쓸 때 인덱스 기준으로 어디를 좀 중점적으로 보겠다 그러면서 글 쓸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것도 뭐 역시 키보드로 마우스로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플러스 있잖아요. 플러스 위에 마우스 올리면 모양이 바뀌는 거 볼 수 있어요. 마우스 포인트가 바뀔 때 열리고요. 자, 여기 연결되는 부위에 또 마우스 올리면 접을 수 있다는 표시도 나옵니다. 접게 되면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되고요. 다시 풀면 이렇게 열었다 닫혔다 되는데 Alt 방향키로 하는 거 강조드립니다. 자, 제가 기본적인 단축키를 말씀드렸는데요. 단축키가 정말 많아요. 여기 도움말에 가시면 단축키 맵이 있습니다. 이 단축키 맵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단축키 맵을 열었더니 지금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요. 네, 여기에 보시면 많이 사용되는 단축키와 뭐 일반, 가지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많이 사용되는 단축키는 꼭 한번 익히고 간다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겁니다. 방금 저랑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점점 확장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프린트해서요. 키보드 밑에 깔고 쓰는데 키보드 밑에 깔고 하나하나씩 익히면서 익혔을 때는 종이를 빼버리고 편안하게 쓰고 이러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키보드 밑에 깔고 쓰려면 여기 파일에 가시면은 인쇄 있죠? 인쇄해서 뭐 그냥 인쇄하셔도 되고 미리 보기 하셔서요. 네, 여기 미리 보기까지가 나왔네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 인쇄 누르시면 이 내용이 A4로 인쇄되고 여기서 다른 설정들 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글을 쓰다가 보면은 사실 예쁜 게 또 좀 중요합니다. 예뻐야죠. 그래서 글쓰기를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글쓰기가 가장 중요하다면 색깔을 칠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색 채우기 있죠? 여기서 원하는 색 선택해 주시고 색을 채워 보시면 되고요. 저 강조하고 싶었으니까 빨간색으로 하고 옆에 테두리도 강력하게 빨간색, 진한 빨간색으로 해서 도형만 할 거예요. 이렇게 도형해 주시고 선에서 두께를 칠 정도로 이렇게 해서 도형만 주겠다. 강력하게 좀 더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음에 또 2번, 3번 또 이렇게 하긴 귀찮잖아요. 그때 스타일을 선택하셔서 2번, 4번이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줄 수 있고요. ESC를 하면 이제 스타일이 끝나게 됩니다. 했다가 싫으면 다시 컨트롤 Z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또 재밌는 거. 형제 노드에서 모양 네모가 지겨워요?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해줄까요? 네,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러면 되고요. 이 형제 노드의 모양을 제가 만들어 놓고 보니까 조금 더 크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크게 하면 자동으로 크게 하면서 위치도 정렬이 되고 이런 게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미지 넣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미지는 제가 지금 2번 이미지라는 노드 밑으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그림 있죠? 그림을 선택해서 제가 선택한 가지, 그러면 이 이미지 들어가는 거고요. 자식으로 추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으로 추가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에서 이미지를 받아서 네, 그랬더니 이 이미지가 있네요. 좀 너무 크다 이러시면 좀 이렇게 여기라면 비율이 안 맞으니까 사선으로 가는 거 포커스 잡고 다시 사선으로 가는 포커스 잡고 이렇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네, 또는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복사해서요.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C 하고 바닥 선택하시고요. 배경 선택하시고 컨트롤 V 이러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밖으로 복사되기도 하고요. 이런 노드도 컨트롤 C 또는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이 글쓰기 자체를 다시 컨트롤 C 하고 밖에서 컨트롤 V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이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제가 싱크와이즈 강의를 선택한 상태에서
위로 아래로 이렇게 해서 접었어요. 접으면 이게 트리 안에 있을 때는 같이 접혔다가 늘어났다 이러는데 이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 부분들은 각자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그림과 기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페이스에서 제가 그림 하나 샘플을 넣고요. 또 이번에는 기호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림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이라고 있죠?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림 모음장을 선택해 줍니다. 그림 모음장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다양한 그림이 나오는데 제가 먼저 컴퓨터를 선택했어요. 그랬을 때 가운데에 들어가죠. 그건 여기 밑에 제가 가운데에 선택되어 있어서 그런데 왼쪽, 오른쪽, 위로, 아래로 그림 제거. 네,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원하는 걸 이 그림을 넣었다. 네, 왼쪽에 넣고 또는 뭐 다른 그림을 선택해서 넣으셔도 되고요. 또 재밌는 건 제가 싱크와이즈 강의 제가 잘 쓰는 게 여기에서 형광펜 칠한 느낌을 내고 싶어요. 네, 이 형광펜 칠하는 느낌을 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가운데 있게 하면 꽉 차게 되죠. 이렇게 하고 했더니 옆에 테두리가 있는 게 형광펜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형광펜의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여기 선에서 선 없음, 선색 없음, 도형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싱크와이즈 강의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글씨도 여기에 보시면 글씨 크기 더 크게 네, 아주 크게 해주고 싶다, 작게 해주고 싶다, 글꼴 색도 바꿔주고 싶다. 네, 이거 선택해서 바꾸시면 예쁘게 꾸밀 수 있습니다. 기호도 거의 동일해요. 오른쪽에 기호 한번 이번에는 열어볼게요. 기호 열어서 왼쪽 깃발 이런 식으로 네, 하고 싶은데 왼쪽이 안 됐네요. 여기 밑에 위치 있죠? 위치 왼쪽, 오른쪽 삭제. 네,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호 넣어서 왼쪽에 넣겠다. 1번도 넣고 싶어요. 네, 기호는 두 개, 세 개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럼 빨리 하고 나서 글 썼을 때 내가 네, 글을 모두가 선택된 상태에서 제가 1번, 여긴 2번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2번 했는데 여기 기호 두 가지 선택됐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지금 보면 선택된 모양이 보이죠? 그것만 체크를 해제해 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호까지 넣으시면서 하시면 편하게 작업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가 무료 기능입니다. 무료로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해 보다가 더 좋은 걸 하고 싶으면 유료로 구매하셔도 되고요. 저는 무료까지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쓰셨으면 이제 저장 눌러서요. 네,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을 하면 TWDX라는 이 확장자로요.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걸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에 올리셔서 핸드폰 앱에서 열고 그렇게도 가능하고요. 핸드폰 앱으로도 볼 수 있고 자 이번에는 웹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첫 페이지에서 선전하는 게 지금 iSyncWise인데요. 여기를 먼저 한번 들어가시면은요. 클라우드의 사스 개념으로 이렇게 앱에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고 웹에 접속해서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정식 출시 전이어서 그때까지는 무료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써보고 괜찮으면 구매할 의향도 있는데 일단은 무료라니까 써보죠. 무료로 가입해서 사용하기. 여기가 제가 로그인한 상태인데요. 내 문서로 이렇게 해서 네, 필요한 거 파일 올리기. 내 컴퓨터 파일 올리기 해서요. 제가 방금 PC에서 작업했던 거를 파일로 올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팝업 창이 뜨고 이렇게 해서 네, 파일을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제 파일을
올릴 수가 있게 되고요. 제가 이렇게 6일차를 만약에 선택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제 파일이 PC에 있던 게 클라우드에 싱크와이즈 클라우드에 올라가게 돼요. 싱크와이즈 클라우드에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더 할 수 있게 되고요. 네, 동일하게 거의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클라우드에 올리면 다음에 어떤 곳에 있던지 클라우드에만 접속하면은 또 이거를 볼 수 있고, 네, 모바일보다는 훨씬 시원시원하게 작업할 수 있으니까 좋죠. 근데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뷰어 링크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뷰어 링크 전달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URL 복사 그러시면 제가 정리한 걸 다른 사람이랑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공유해서 링크를 주면은요. 이렇게 하면 제가 쓴 내용을 뷰어로 보기 권한만 해서 주는 거예요. 자, 이게 뭔 필요가 있나 싶을 수도 있지만, 이미지로 공유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렇게 접을 수가 있는 거죠. 접으면은, 6일차 챌린지에서는 사실 내용이, 개인과 결혼, 개인의 꿈에 대해서 봤구나. 그리고 나서 좀 더 볼까? 개인과 결혼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런 내용을 봤었고요.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이렇게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여기서 동시에 레벨별로 펼치자면 이렇게 펼치면서 우리가 다음에 회의를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한테 링크를 줄 때 좀 더 편하게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과 결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또 적고 펼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고.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은 지금 제가 한 거는 싹 다 무료 과정인데도 너무나도 괜찮게 잘 쓸 수 있었던 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다운받고 시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